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21강은 디스크 행동 유형별 특성 2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20강에서 우리가 특성 2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우리가 그 고객의 어떤 행동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디스크의 행동 유형이 어떻게 출현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은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진단과 분석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상대하는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이 치과 코디네이터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각을 못한 상태에서 고객을 응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이미 안고 가는 케이스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유형인데 상대가 이러한 유형이라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런 것을 내가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과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오늘 이 행동유형별 특성 2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이어 디스크에 관련된 DISC 유형에 대한 간단한 이해도를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D형입니다. 자, D형은 주도형이다. 기억나시죠? 성취감을 중시하고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가장 큰 매력으로 느끼는 유형이다 라고 했고요. I형, 사교형은 즐거움과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칭찬과 함께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S 안정형은요, 배려심이 많고 인내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을 잘하는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C형은 신중형인데요. 이 신중형은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며 분석력이 뛰어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유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색깔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한 패턴의 느낌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빨간색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죠? 열정적이거나 강렬하거나 뭔가 뭐랄까요? 좀 주도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같고, 밝은 노란색, 그쵸? 그리고 좀 안정적인 초록색, 그리고 냉철한 어떤 파란색, 이 색깔의 기조로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성향들인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느낌으로 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쉽게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DISC에 대한 성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D형과 I형은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S형과 C형은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D형은 뭐죠? 주도형이었죠? I는 사교형입니다. 즉, 주도적인 사람과 사교적인 사람은 표현하는 표출의 능력이 바깥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 내가 생각했던 내용, 내가 생각했던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표출하는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에 S형과 C형은 내향적이다. 즉,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표출하는 영역이 바깥이 아닌 내향적이다 보니 상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표현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떤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바깥으로 표출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너무 외향적이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적으로 내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고 보다 어떤 생각을 더 깊게 하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일의 효과성에 있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것들이 문제이다라고, 단점이다, 어떤 성향의 큰 특징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성향들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갖고 있느냐를 보면 D형과 C형은 논리 중심적입니다.
반대적으로 I형과 S형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자, 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중시하는 관계적인 이 I형과 S형은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 뭐 때문에 그랬을까? 아유, 뭐 그런 것도 이해합니다. 이게 될 수 있는 반면에 D형과 C형은 그게 조금 어렵죠. 왜? 논리 중심이니까. 그게 왜 안 됐어? 그걸 왜 못했어?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할 수 있었어야지. 왜 못했지? 이런 어떤 논리적인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처리 방식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이 유형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유형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너무 한쪽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성향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불편한 도태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내가 어느 한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면 그 치우쳐져 있는 것을 장점화 시키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이해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강점, 중요한 유형의 성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가고 나하고 다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또 파악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이 DISC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할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ISC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반드시 내가 이런 유형이다 라고 해서 이 유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갖고 있되 조금은 강하고 조금은 부족하다,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독수리처럼 어떤 강한 그리고 굉장히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어떤 I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어떤 S 그리고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그리고 어떤 집중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C 그래서 우리가 DISC형의 유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유형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자가진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자가진단을 하는 이 자가 진단을 할 때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이 네 가지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각각의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는 문항을 체크를 하셔서 점수를 내시고요. 그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각각의 챕터에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재를 했는데 자, 예를 들면 빨간색은 D 노란색은 I, 그다음에 초록색 S, 그다음에 파란색 C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가장 큰 점수가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유형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유형이 바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요 D하고 I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DI형이 되는 거고요. 저는 뭐 예를 들어 I하고 C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IC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러면 C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C형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하게 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을 진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를 기준으로 점수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진단을 내시고요. 자, 다 내셨습니다. 다 내시면 다 하게 되시면 이제 내가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 유형이 나타나실 텐데 그 유형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형은요. 주도형입니다. 자, 빨간 주도형. 이 주도형들이 갖고 있는 억양은 비교적 변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 어떤 크고 그리고 힘이 넘치죠. 그래서 가끔 호흡을 위해서 가끔 중간에 말씀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이제 멈추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말을 할 때의 큰 특징이 일방적이거나 명령조의 성향을 좀 갖고 계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긴 이야기들의 서두나 본론 결론에서 본론과 서두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일방적이거나 명령조가 들리기가 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일의 빠른 처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적인 커뮤니케이션, 직원들 간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큰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다 됐어요? 언제까지 돼요? 혹시 이거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런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혹시 시간 되실까요? 이거 혹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런 케이스보다 이거 지금 되죠? 이거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케이스. 그래서 명령조나 일방적인 어떤 이 말의 표현들이 좀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이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들을 때 대충 듣는 어떤 선택적 듣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나는 빨리 이걸 처리하고 빨리 이것을 분석하고 그냥 이것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너무 이야기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게 굳이 내가 들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만 골라서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나? 글쎄 내 기억엔 없는데. 그랬어?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무 빠른 일 처리를 원하는 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좀 놓치고 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주도형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뭐냐? 자, 짧고 강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속도가 빠릅니다. 왜요? 빨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빠르다를 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평가적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관적인 어떤 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 그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내 입장이 더 관철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관적이고 결론 위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정말로 만약에 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상대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어차피 말을 해봤자 끊기고 어차피 말을 해봤자 어때요? 그냥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이런 내용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주려고 하는 역할을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설적이고 따지는 표현이 많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스처가 굉장히 큽니다. 웃음소리도 클 수 있고 어떤 이 바디랭귀지도 굉장히 크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논리정연하게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급하게 그 순간 처리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하도록 해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콜 이게 뭐냐면 사무적일 수 있는 어떤 표현적인 부분들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격적이고 매우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I형, 나는 사교적인 성향이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교형은 억양이 변화가 아주 다양합니다. 높낮이도 그리고 톤도 그리고 어떤 어조도 모두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막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말의 어조가 막 생기가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몰라 정말 뭐 이게 약간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 I형 분들은 어떤 성격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그 감정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빠른 캐치가 돼요. 굉장히 좋은 어떤 특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표현이 너무 잘 되니까 상대가 나는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왜냐면 웃어야 되지 웃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웃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도 모르게 웃게 되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의 크기에 크고 활력이 있고 중간중간에 그 말을 멈추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호흡 때문에. 아주 가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딱 끊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그냥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 왜 막 열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많아요. 내가 정말 그랬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하하하. 옆에 있는 분들도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때리기도 하고, 웬일이니,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I, 사교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을 때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잘 듣죠. 적극적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나도 그랬어. 나도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듣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 고객과의 직원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교형의 특징은요. 말이 많고 빠르죠.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시끄럽습니다. 우선. 그리고 농담과 유머, 재치가 굉장히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의 구사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언변이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능수능란하다, 그때그때 잘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판단력이나 융통성이 좀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제스처가 다양합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 들으면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좋다, 너무 잘하신다, 너무 괜찮아요. 이러면 그쵸,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니까 제가 너무 좋네요. 나도 모르게 그게 또 표현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아이 사교형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쉽게 흥분하는 그런 성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형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S형. S형 분들은 이 억양의 변화가 다소 약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네, 그래서 침착하고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고, 네, 중간중간 보통, 중간 말을 할 때 중간중간 이렇게 보통으로 끊기죠. 그래서 천천히 느긋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힘들어해요. 이걸 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천히 느긋하게 자기네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이제 좀 뭐랄까요?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잘 듣죠. 공감적인 경청을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적 리더십, 그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안정형 분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거기에서 끌어오는 어떤 질문을 유도하면서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언변이 좋아서 막 이야기를 잘 끌어가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안정형처럼 안정적으로 고객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끌어가는 케이스들이 한편으로는 또 느끼는 게 있어서 편안함을 더 추구하실 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형 분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적 관계를 원한다. 그래서 친구의 관계도 오랫동안 쭉 유지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직원이 너무 강하게 권하면 안 됩니다. 했어 안 했어 뭐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그래서 너무 강한 어떤 느낌으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조용히, 그래서 이제 말수가 적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작고 좀 침착하죠. 그래서 주로 듣는 편이고 제스처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얼굴이 좀 드러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논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따라가거나 어떤 협조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안정형 분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중형 분들은요, 완벽한 처리와 객관성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뭐 대략 뭐 대체로 이런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어려워하세요. 아니, 대체로 아까 정확히 어떻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신중형 분들입니다. 그래서 억양도 변화 없이 일정합니다. 왜? 뭐 감정의 기복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말의 크기가 좀 침착하고 감정 표현이 많이 섞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객관성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주자주 멈춥니다. 왜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들을 때에는 분석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죠. 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끊임없이 분석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어떻게 좀 때우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로 다가가서는 절대 절대 그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라는 케이스가 바로 이 신중형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형 분들은 일정한 톤으로 천천히, 그리고 눈 맞춤을 굉장히 좀 적게 하고요. 애매한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말만 하고 결론을 말한다. 그래서 사무적이고 원칙을 중시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한다. 그래서 이 C형 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얘기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좀 다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고객응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